이번 FMC는 정말 의미 없는 회의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늘 의미 없었지만 이번엔 유독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먼저 구독, 좋아요, 그리고 감사하다는 댓글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번 파월 모습에서는 약간 지겨움을 느끼고 있는 듯한 느낌도 받았는데요. 이미 관세 정책 때문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다는 걸 파월이 알려주고 있었잖아요. 이번 회의에서는 특별히 고민할 게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이 나온 것 같고요. 그래도 저는 이번에 재미있는 포인트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파월이 늘 하던 말 있잖아요.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 우리는 그 말을 정말 지겹도록 들어왔죠.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매번 그 말을 반복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민들의 생활을 직접 체험하지 못하고 마켓에 직접 가보지도 않기 때문에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표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연준 출신 경제학자 클라이드 삼이 파월에게 의미 있는 지적을 했습니다. 서민들의 삶을 좀 들여다보라는 메시지 같은 건데요. 집 앞 마트에도 안 가보는 사람이 서민들의 생활이 어떤지 알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클라이드 삼은 소프트 데이터라도 좀 보라고 말한 겁니다. 물론 연준 입장에서는 하드 데이터가 더 신뢰할 수 있어서 더 선호할 수밖에 없긴 한데요. 소프트 데이터는 설문 기반이라 감정이 섞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준이 하드 데이터만 보다 보면 서민들이 이미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을 전혀 감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힘들 거라고 예상되는 건 그냥 걱정일 뿐이라고 넘겨버릴 수도 있고요. 고생하는 사람은 일부일 뿐이다 라고 단정 지어버릴 수도 있죠.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금리 인하 같은 대응이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3회 주장은 여러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더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연준이 보지 못하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지표상으론 괜찮아 보여도 실물 경제가 나빠지기 시작하면 서민들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경제가 어려워지면요. 대기업도 힘들지만 중소기업은 더 먼저 무너집니다. 근데 대기업 실적만 괜찮게 나오면 전체 경제가 좋아 보이는 착시가 생기는 거죠. 또 관세 정책 때문에 기업들이 가격을 소비자한테 전가하려 할 때 대기업은 전가를 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손님 잃을까 봐 전가를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세세한 상황을 연준이 하드 데이터만 보고서는 놓치기 쉬운 거죠. 그래서 3은 좀 더 국민들과 소통하고 현실을 들여다보라는 의미의 말을 한 겁니다. 작년에 파월 인터뷰에서도 사회자가 장 보러 가보냐 라고 물었을 때 안 가지만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답한 적이 있거든요. 그걸 듣고 개인적으로 좀 씁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FMC나 연준의 발표를 굳이 라이브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증시 방향을 결정지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찾아보는 게 시간 낭비처럼 느껴질 정도거든요. 제가 주식을 오래 해서 반복되는 연준들의 말에 지쳤을지도 모르지만 여전히 큰 의미 없는 건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식 쉽게 하시라고요.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세상 돌아가는 뉴스 보듯이 시간 날 때 한 번씩 가볍게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식 쉽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국과의 무역 협상이 잘 진행됐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을 사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크게 영향가 있는 뉴스가 부족했던 한 주였고요. 우리는 증시 흐름을 추적하면서 가고 있잖아요. 아무리 호재가 나와도 결국은 51선과 200일선 사이에서 갇혀있는 의미 없는 가두리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증시에서 나오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조건, 이것만 안 나오면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앞으로의 상승 가능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기억해 두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혹시 아직 못 보셨다면 지난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세 가지 중 한 가지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 안에서 갭상승이 나오든 장대 양봉이 나오든 결국은 큰 의미 없는 가두리 장사라고 하거든요. 즉 50일선과 200일선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데요. 이 구간에서 진짜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려면 200일선을 강하게 돌파해야 합니다. 저는 S&P 500 미니 선물로 시장을 오랫동안 추적해 와서 익숙한데요. 사실 나스닥 선물이든 S&P 500 선물이든 둘 중 하나만 보셔도 시장 흐름을 판단하는 데는 충분합니다. 저는 익숙한 S&P 500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200일선을 장대 양봉으로 뚫어주는 흐름이 나와야 합니다. 그게 유동성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럼 추가적 유동성 공급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비트코인이 10만을 넘자 10만 2천까지 금방 갔잖아요. 그와 같은 겁니다. 심리 자리를 넘으면 유동성 공급이 들어와서 빠르게 상승하는 기회를 갖기도 합니다. 만약 이 흐름이 안 나온다면 5,800 이상에서 지수가 안착해줘야 상승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데드 크로스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골든 크로스로 돌려야 하는데요. 5,800 부근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일정 기간 머물러줘야 가능해지거든요. 반대로 200일선 아래에서 계속 움직이게 되면 골든 크로스가 나기 어렵고 상승을 기다리다 지친 투자자들이 나올 수 있어서 50일선 밑으로 지수가 내려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럼 하락 시그널과 다를 게 없는 게 되거든요. 지수가 추세를 돌리지 못하면 종목들이 오르더라도 대부분 단기 반등에 그치게 되기 때문에요. 주식하실 때는 지수 흐름을 꼭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5,800, 5,850 부근 꼭 기억해 두세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285 부근이 중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목요일에 눌림을 받았지만 금요일에 뚫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S&P 500 미니 선물이 5,800으로 다가가거나 나스닥 선물이 200일선을 뚫어주는 모습이 나오면 테슬라는 크게 열리면서 330까지 상승이 가능하고요. 매수는 240 밑에서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매수가 되어 있으시면 수익이실 거고요. 멤버십에서는 지수를 보고 매수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매수 진행 가능했었습니다. 지금 기대하는 건 330이고요. 330까지 상승했을 때 지수와 테슬라 차트가 상승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다시 280 부근까지 하락도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지수도 같이 잘 봐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단타 하시는 분들은 305 위로 올랐었다가 눌림 나올 때 295 부근에서 들어가시면 지금의 차트로서는 좋아 보입니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소량 매수하시거나 매수를 하는 곳이 아니므로 쭉 올라가도 좀 기다리셨다가 매수기에 다시 잡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는 자리입니다.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이 두 군데서 매수가 끝났어야 합니다. 계속 쫓아가는 매수를 하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 하락으로 전환되기라도 하면 마이너스가 너무 커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운용적으로 단타 투자자들이나 장기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자리가 다른데요. 실적이 다가오니까요. 무리해서 매수하시기보단 실적을 보고 움직이셔도 될 듯 보이고요. 만약 실적 전에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시면 115 부근, 116 부근에서 소량 매수하시고 실적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120, 125 부근까지 상승 기다리고 있습니다.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는 말씀드린 80짜리의 매수 기회가 아주 많았습니다. 멤버십에서는 실적 전에 105, 100에 잡으려 했는데 기회가 안 오고 실적 발표하고 매물대에 도착을 해서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을 하고 계시거나 120 부근에서 익절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된 매수 방법과 운용을 이해하지 못하시고 상승할 때마다 이동평균선이란 선에선 다 매수하고 단기, 중기, 장기 지표가 매수라고 해서 다 매수하고 하면
상승하면 좋지만 위험 조절이 전혀 안 되는 포트폴리오가 되기 때문에요. 하락 시에는 마이너스가 커지거나 수익을 빠르게 뱉어내는 상황이 생기니까요. 운용하는 것을 배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짧은 시간 안에 포트폴리오를 완성시키려는 욕심을 버리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승장이 오면 하락장이 옵니다. 그리고 또 상승장이 오고요. 중간에 시간차는 있지만요. 길게 보고 주식을 하시면 나중에 좋은 평단에 꽤나 많은 물량들이 모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기다리는 매수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TMF, 이런 종목 하지 마세요. 일반 투자자분들은 채권 쪽 건드리지 말라고 몇 년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금 하시라고. 제가 금 매수한 건 보여드렸죠. GDX유는 80에서 부문 매도를 했고요. 채권은 기관들의 놀이터이기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다 하면 금이나 인버스를 공부하시는 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실 겁니다. 오랜 주식 경험과 노하우, 결과로 말씀을 드립니다. 메타입니다. 메타는 585 밑으로 하락하지 않으면 된다 말씀드렸는데 잘 버텨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데드크로스가 나려고 하거든요. 585 위에서 버텨주면 다시 골든크로스가 유지되면서 635, 640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585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갭을 채우러 540 부근까지 하락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585 부근 위에서 머무는지 아래에서 머무는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585 부근 아래로 내려갔다고 바로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머무르는 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주가를 종종 확인하시면 자주 보이는 주가가 있을 겁니다. 그 주가의 움직임을 느끼셔야 합니다. 텔라더, RGLV. 지금 시간 많이 하락한 상황에서 반등 나오면 똥주들도 반등이 나옵니다. 왜 올라갔는지 이유를 찾을 필요도 없고요.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단타 투자자이고 단타 개념의 차트를 보는데 장기 투자한다고 하는 투자자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잡주 이야기 많이 하시면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래 주식 안 하신 분들이 잡주의 개념을 몰라서 잡주도 빅테크처럼 훨훨 날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텔라덕은 여기에서 상승할 때 기업 분석 어마어마하게 나왔었습니다. 저만 투자하지 말라고 말린 것 같은데요. 단타적으로 반짝 치고 나 빠지면 되지만 코로나 시국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뭔 일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저는 멤버십 분들에게 이때 다 파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영상으로도 파시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것 안 해도 돈 벌 수 있는 게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AMD는 단기적으로는 103이 아주 중요한 구간입니다. 위로는 110 부근까지 상승이 가능하다 볼 수 있는데요. 지금으로는 횡보가 보이거든요. AMD를 굳이 매수하고 싶으시다 하면 100달러 밑에서 매수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그나마 좋은 매수가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는 곧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락이라고 문제적인 하락이 아니고 차트상 단기적 몇 달러 정도의 상승은 가능하지만 목 끝까지 찬 것처럼 보여서 물량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할 듯 보이거든요. 이 구간에서 횡보할 수도 있고요. 저기 갭 있는 곳까지 채우러 가려면 420은 깨져야 합니다. 그래서 420 깨지기 전까지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420 밑으로 내려가면서 선물 지수가 51선 밑으로 하락하게 되면 내려갈 확률이 높아지게 되니까요.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수는 추세를 알려주기 때문에 꼭 보셔야 하고 익숙해지셔야 하니 종종 확인을 하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지수가 200일선과 5,800까지 아직 남아 있어서 올라가게 되면 상승하는 종목도 나올 텐데요. 위로 완벽하게 오르지 못하고 하락하게 되면 쉽게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추세적인 호재가 나와도 상승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종목들도 다시 하락할 수 있으니 지금은 지수를 좀 더 가까이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승 추세는 악재를 덮고 하락 추세는
호재를 묻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증시의 분위기와 추세 변화가 꼭 필요한 시점에서는 단순한 뉴스보다 시장 자체의 방향성 전환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방향성이 전환되면 좋은 뉴스는 자연스럽게 따라붙고요. 심지어 평범한 뉴스조차도 시장에서는 크게 부각되곤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방향성이 먼저 확인되는 게 더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그만큼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요.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장대 양봉 하나 나왔다고 무턱대고 이제 상승이다 하고 믿기보다는 제가 드린 기준선, 그걸 넘어서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이번 주말엔 벤센트와 중국의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지금처럼 시장의 변곡점에 있을 때는 이런 이벤트 하나에 강한 반응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강한 반등 후엔 며칠 안에 분위기의 방향이 조금 더 분명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지수를 확인하시면서 방향을 체크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방향성 전환이 보이면 다음 주 영상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감사하다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